빛이 내려오시었다. 하늘이 열리고 언 땅이 녹으니 모두 깊은 잠에서 깨어 그 빛을 반겨 맞을 것이다. 한자열의 1800 플러스 제7강 원방각 특집입니다. 자, 보세요. 빛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두웠던 하늘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세상이 환해집니다. 이거를 하늘이 열렸다, 뭐 천지개벽을 했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 다음에요, 이 빛은 열기를 뿜어서 언 땅을 녹입니다. 빛이 땅으로 열기를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땅속에 잠들었던 모든 생명체가 잠에서 깨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거를 인이라는 거죠. 왜?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뭐 온갖 나무들, 온갖 동물들, 그거를 사람이라는 생명체로 대신한 거죠. 왜?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런 거겠죠. 야, 천지개로 할래? 천지소? 천지풀? 아, 이 말보단 낫잖아.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빛이 나오고 언 땅에 녹아서 생명체가 자라는 이 현상을 간단하게 천지인이라 정의를 내렸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천지인을 말이 아닌 도형으로 상징화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게 바로 원, 방, 각이죠. 자, 우선요, 빛을 품은 발광체는 해죠. 해의 외형은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냥 하나를 그린 거야. 끝! 됐죠? 이 색깔은 제가 정했는데. 다음에 땅은 해가 뜨고 지는 경계죠. 그리고 해가 한 바퀴 삥 돌면은 이렇게 동서남북 네 방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네모로 했겠죠. 자, 끝으로 각. 이 세모는 뭐냐? 뭘까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더라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들 하는지. 사실 이것도 간단한 거죠. 나무를 보세요. 아래 밑동은 굵고 위로 갈수록 얇아집니다. 이렇게 좁아집니다. 왜? 모든 생명체는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으려고 밑동이 이렇게 굵은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모죠. 그러니까 63빌딩 같은 고층 건물도 그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글자든 거기에 줄기라는 뜻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밑동, 구루터기, 몸체, 지탱하다, 중요한 부분, 이런 뜻이 같이 딸려 있을 겁니다. 왜? 이 줄기가 삼각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이것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뭐냐? 바로 둥글원, 그리고 사방을 뜻하는 모방, 그리고 모서리를 뜻하는 뿔각자입니다. 자, 들어보니까 별말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지인 사상이 그렇고, 뭐 천지광명 사상.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한테 이렇게 한 말을 해보세요. 야, 봄에 말이야, 아침에 해가 나왔더니 땅이 녹더라. 그리고 나서 풀이 자라. 대단하지 않냐?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아, 삼촌, 근데 뭐 어쩌라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천지인 사상이네, 무슨 뭐 천지광명 사상이네, 이런 말들은 뭘까요? 뭐 사상이라는 거를 뭐 어떤 현상에 대한 뭐 의식작용으로 만들어낸 뭐 개념, 이런 정도로 정의를 한다면은 결국 이것은 빛이라는 것에 대한 숭배의식, 그리고 생명 존중이라는 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것도 다 상징적인 겁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렇게 밝고 환한 것은 좋은 거, 이렇게 어두운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죠. 아이고, 애기 얼굴이 환하네, 그러죠. 에라 저놈 봐라, 도둑놈처럼 어두컴컴한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밝음이라는 것은 선, 어둠이라는 것은 악으로 이분화시켰다는 거죠. 왜? 밝아지면 따뜻하고 열매도 자라서 먹을 게 풍부하죠. 그리고 떳떳하게 다 밝히면 착한 사람, 그리고 거짓 없이 당당한 태도, 이렇게 여기죠. 자, 반면에 어둠은 어떻습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추우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 뭐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도둑놈들은 밤에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왠지 또 감추고 있으면 음흉한 느낌이 들죠. 자, 결국에 이 천지인 사상, 뭐 천지광명 사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둠이 아닌 이 빛을 쫓는다는 건데, 그렇게 좀 밝게 살아라. 자, 그리고 이 빛이라는 거는 생명을 살리죠. 그래서 타인에게 빛이 되어라.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해라. 뭐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라.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분야든 모든 것의 뿌리는 생명의 근원인 이 빛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자, 한편 이 원방각이라는 것은 대충 뭐 아무렇게나 뭐 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식 규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아니 무슨 원리가 되려면 무슨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에 이것은 천간, 지지 이런 것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밝은 하늘과 어두운 땅 속으로 나뉘겠죠. 가로선 하나를 그리고요. 자, 그리고요. 해가 나오면 이게 밝아지고 뜨거워졌다가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둡고 서늘해지죠. 그래서 위아래 이 정점에다가 세로선을 하나 그리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서남북 이렇게 네 방위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에 이 동서남북 각각의 방위에다가 선을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졌죠. 여기에다가 이쁘게 색을 입혀볼게요. 둥근에는 붉은색, 땅은 누런색, 그리고 생명체는 초록으로. 원방각. 됐죠? 이런 비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뿔각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요새 왜 이렇게 목이 잠기죠? 이상하네. 제가 책에다가 모르겠다, 해석을 자신할 수 없다 그렇게 써놨는데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씁니다. 그냥 모를 수도 있잖아. 모르는데 어쩌라고. 자, 아무튼 나는 이게 왜 땅꼬드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글자를 한번 보세요. 위는 분명히 이 안석계자가 맞아요. 근데 아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건 덮을며 아니냐. 이건 얼음빙이니까 꼭 땅꼬드름처럼 생겼잖아요. 아니면 또 이걸 진면자로 본다고 그러면은 꼭 처마에 이렇게 고드름이 달린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근데 어제 가만히 이걸 보고 있으니까 헉, 이런 비용신. 아, 이건 고기육자잖아. 아니 몇 년을 봐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갑자기 이게 고기육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보였을까?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결국 한자의 답은 항상 간단하다. 아니 글자를 이렇게 구비를 쳐서 해놔야 되는데 이거를 덮을며 형태로 써놓으니까 알 턱이 없잖아요. 물론 이 고기육자라는 글자도 잘못됐죠. 원래는 안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꼭지가 없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거는 자리에 앉는 동작인 안석계자하고 몸 그리고 신체 부위를 뜻하는 고기육자의 결합입니다. 자,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혹입니다. 왜냐? 사람이 주저앉았죠. 그래서 생긴 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쿵 하고 넘어진 거야. 그러면은 살이 부어올라 가지고 혹이 생기죠. 그 말이었던 거예요. 혹이라는 거는 병적으로 붉어져 나온 살덩어리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뜻은 뿔입니다. 자, 이게 대단한 건데, 자, 글자를 보세요. 이 고기 육자가 아래에 있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혹이라는 것은 짐승으로 치면은 뿔입니다. 여기에 받쳐가지고 사람이 치명상을 입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건데, 짐승들은 뿔로 상대를 공격할 때 대가리를 이렇게 숙였다가 위로 들어 올리죠. 그래서 고기 육자를 아래에 둔 거죠. 자, 이 글자 모양은 뭐처럼 보이나요? 이 얼음빙자는 물이 딱딱한 얼음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단단하다, 딱딱하다 그런 뜻을 가지죠. 그러니까 주름이 있는 딱딱한 뿔을 연상시키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엄밀히 사람이라는 거는 뿔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글자가 있어야 될까요? 짐승을 뜻하는 이 글자가 통생략되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각도라는 뜻인데, 아니 왜 이 뿔이 각일까요? 자, 보세요. 우선요, 뿔은 이렇게 되게 V자로 자라죠. 자, 그리고요, 뿔에 찔리면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거는 각을 재는 모습하고 같습니다. 우선요, 관측자가 양쪽으로 이렇게 각도기를 벌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끝부분에 상처를 내죠. 표시를 한다는 거죠. 시선은 여기니까 여기는 이 눈이 위치한 그 지점하고 같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한편 여기 관측자가 위치한 이 부분을 모서리, 구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뿔로 서로 들이받으면서 싸우다, 다투다, 겨루다, 각도, 모서리,
구석 이런 뜻이 있고요. 상투라는 건 뭘까요? 꼭 뿔 달린 짐승처럼 하고 다닌다 그런 말인데 상투를 비하할 때 쓰는 말이고요. 두각, 각도, 시각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뿔각 들어간 글자 보겠습니다. 상금 한자는 총 셋인 것 같은데 오늘은 두 글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을 때 형입니다. 자, 우선 이 네거리가 보이네요.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가운데 위는 뿔각자고 아래는 뭐냐? 바로 이 클 때라는 글자인데 허시는 이거를 뭐 큰 대자하고 같은 글자다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훈이 어쨌든 잘못됐습니다. 야, 이거는 들립자하고 여덟 팔자의 결합인데 들어있다 양쪽으로 나뉘어서 그 말입니다.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 등에다 이렇게 짐을 지운 거예요. 그러면은 양쪽에다가 고르게 물건을 실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자루에다가 들립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루에 물건이 어떻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글자 모양은 뭐처럼 보이나요?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빼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몸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체조 선수라든가 이렇게 스키 점프하는 선수들이 착지할 때 그런 동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어 서다 그런 동작인데 여기에다가 땅을 뜻하는 가로선 한이를 붙인 게 설립자죠. 자, 그러면 아무튼 이 글자는 뭐냐? 네거리는 길목이죠.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서 뿔로 이렇게 들이받고 있다는 거야. 자, 글자를 보세요. 두 사람이에요. 우에서는요 아랫사람을 누르고 있는데 왜? 안 섰겠자. 상대를 주저앉히려고. 아랫사람은 어떻습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서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씨름이죠. 저자 한복판에서 시장이 열린 거야. 그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때 마치 소싸움을 하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서가지고 상대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저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씨름인데 다시 저울이 돼? 자, 보세요. 씨름이라는 거는 누가 힘이 센지 겨루는 경기죠. 그리고 서로 안 넘어지려고 막 이리기 우뚱 저리기 우뚱 하죠. 저울은 한쪽에 물건을 달고 한쪽엔 추를 답니다. 이때 양쪽에 이제 무게가 같으면은 균형이 잡혀갖고 딱 움직이질 않는데 무게가 같지 않으면은 힘이 센 사람이 상대를 이렇게 확 들어 올리는 것처럼 한쪽이 이렇게 위로 확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균형을 잡으려고 추를 이리저리 막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하고 흡사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씨름이라는 거는 초딩하고 대학생하고 같이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체중이 비슷한 사람끼리 싸움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저울로 이렇게 체중을 달고 씨름판에 올라간 것에서 생긴 뜻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저울이 되려면 무슨 글자가 있어야 됩니까? 나무 목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글자가 통생략 되어 쓰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견주다 뭐 쇠꼬투리 저울 때 저울 이런 뜻인데 쟁형 서로 다툼 뭐 항형 맞서 겨룸 이런 뜻이죠. 균형 평형 도량형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근데 잠깐만요. 우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글자는 근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씨름이라는 경기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근문은 기원전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최소한 이 경기는 3000년 이상 지속된 거다. 그걸 알 수가 있죠. 한자는 생생한 역사 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문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씨름이란 경기를 하는 민족이겠죠.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한자 속에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풍습, 문화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저고리, 판소리, 씨름, 상투, 윷놀이. 왜 그런 걸까요? 이 문자를 우리 민족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나중에 하나둘씩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야, 우리는 한글을 써. 한자는 빌려온 거야. 언제? 누구한테 빌려왔는데? 그 말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생각을 했는데 한자 연구를 해본 결과 이 문자는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다음 풀의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들 무슨 솥불을 빼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렇게 배웠죠. 근데 왜 이게 풀리다가 되는 거죠? 뽑는다는 말하고 풀다는 말하고 같습니까? 야, 솥불을 뽑았어. 야, 솥불을 풀었어. 그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칼도자가 있으니까 솥불을 자르다 뭐 이런 모르겠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 수가 없다니까. 입만 열면 구라라서. 자, 참고로요. 소뿔을 뽑으려면 이렇게 양손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각골문이고 이게 근문이에요. 소 전체하고 해서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소뿔에 받치면 위험하기 때문에 뿔을 뽑았는데 이게 바로 그 글자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렇게 생긴 글자하고 아래는 소우라는 글자의 결합인데 이 글자는 소전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해서는 이걸 어쨌든 뭐 좌우로 가를 혼이라고 해놨는데 훈이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나 뿔이야. 근데 어땠다고? 칼로 깎았어. 그런 말이죠. 뭡니까? 뭔가를 찌를 수 있게 이렇게 끝을 뾰족하게 깎았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됐죠? 두 번째는요. 이 뿔각이라는 글자는 각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이렇게 쪼갰다 그런 말이죠. 칼도자니까 각을 세분하다. 그러니까 90도를 뭐 45도로 나눴다 뭐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뭐 깎다, 뭐 각을 세분하다 또는 뭐 토막 이런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겠고, 그럼 소자라는 건 뭐냐? 뭐 싹 일구다, 뭐 발굴하다 그런 뜻인데 자, 이거 따로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글자 모양 그대로 쌍날철이 있죠. 그러니까 땅을 뚫고 싹이 나오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소는 뭡니까? 이렇게 싹이 잘 나오게끔 쟁기를 메고 밭을 가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뜻하는 이 글자가 통생략되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소를 그린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밭을 간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겨우내 단단해진 굳은 이 흙을 보송보송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야 뿌리가 잘 내려가지고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또 뿌리가 잘 내리라고 돌 같은 것을 이렇게 골라냅니다. 캐냅니다. 그러니까 돌에 걸린 뿌리가 잘 내려가지 못하잖아. 그래서 땅 속에 무언가 묻힌 것을 발굴하다, 찾다 그런 뜻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고학자들이 땅 속을 막 뒤지는 거야. 그래서 유물 같은 거를 찾아내는, 발굴하는 그런 경우죠. 자, 그럼 이 풀해라는 글자는 뭐냐? 이 글자는 소우라는 글자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세 개가 쭈루룩 이어지니까 이 소우자를 밑으로 넣은 건데 이게 꼭 하나의 글자, 이게 하나의 글자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글자고 이게 하나의 글자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나 소야. 근데 이렇게 뭔가를 뾰족하게 깎았어. 그런 말이죠. 뭡니까? 쟁긴 날을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서 뿔로 찌르듯 이것을 땅에 박고 밭을 갈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다음에는 날이 풀리다, 뭐 녹이다, 뭐 풀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은 겨우내 단단하게 굳어있던 땅이 이렇게 잘게 부서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흙이 부드럽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부드러웠던 것이 이렇게 굳어진 거야. 그거를 풀어주다, 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아이고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어깨가 굳었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 어깨 좀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마사지 해줄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하다, 풀어주다, 풀다 그런 뜻이죠. 자, 다음에요. 이렇게 쟁기질을 한다는 거는 볕이 나와가지고 날이 풀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단단하게 굳은 얼어붙은 것을 이렇게 잘게 부숴. 그런 다음에 볕에 쬐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녹겠죠.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빙판길이 된 거야. 길이 다 얼어붙은 거야. 그러면 상점 주인이 밖으로 나와서 이거를 잘게 부숩니다. 쪼개. 그 다음에 볕을 쬐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얼음이 잘 녹겠죠. 그래서 얼어붙은 것을 녹이다 이런 뜻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목도 아프고 이 글자는 설명이 더럽게 어렵네 이거. 응? 그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자입니다. 이 개라는 놈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뭘 발굴합니다. 뭔가를 막 찾아. 뭐 하는 거죠? 먹이 활동을 하는데 흙을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는 이렇게 잘게 부숴놓습니다. 조개 잡을 때 흙 이렇게 해놓은 거 보셨죠? 자, 됐고요. 물숫자가 들어간 거는 바다 이름 해인데 이거는 뭐 지명으로 쓴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고, 이거는 날이 풀린 거야. 그래서 얼음이 녹겠죠. 그래서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사전을 찾아보세요. 작은 뭐 시냇물, 뭐 끊어진 수루 이런 뜻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다음은 게으를 해자입니다. 마음심에 들어가 있죠. 겨울에는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 있죠. 그런데 마음이 그러질 못하고 얻는 녹듯이 스르르 긴장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게으르다가 될까요? 이 글자는 지금 뭐냐면 날이 풀렸으니까 빨리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놈이
정신 상태가 풀어져서 느슨해져 가지고 일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그런 뜻이죠. 해태, 뭐 해만하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요. 자, 소라는 글자는 발굴하다, 찾아내다죠. 그리고 이 글자는 각도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각을 좁힌 거야. 그래서 범위를 나누고 세세히 살피어서 찾아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시각이 넓으면 좁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세세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각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세밀히 들여다봐가지고 찾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쟁기질을 한다는 건 이 돌덩어리를 캐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각도를 좁힙니다. 그래서 세밀히 들여다봐. 그랬더니 여기 이 구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거야. 이거를 들추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걸림돌이 됐던 이 원인을 제거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다. 이런 뜻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녹이다, 가르다, 쪼개다, 뭐 압송하다, 풀다, 풀이하다, 벗기다, 뭐 깨닫다, 분해하다, 해체하다, 화해하다, 해답, 해결, 해설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방송 제작자 및 불의유튜브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박기왕 천사님, 진짜 고수들은 골방에서 판사하면서 강의하시고 사이비들의 전성시대네요. 홍진석 천사형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시청료입니다. 감사 말씀 드립니다. 뿔각자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 이게 더럽게 어렵네 이거. 내가 강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잘 전달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나는 이 이상은 안 됩니다. 각자 알아서 잘 들으시기 바라고 이제 1800자 잘 준비해갖고 속전속결로 하나둘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